안녕하세요. 오늘도 메이크업을 하면서 썰을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마이크를 연결했습니다. 제가 마이크가 있었는데 있는 걸 까먹고 있었거든요. 오늘 어떤 썰을 풀 거냐? 저번 영상에서 나왔던 저의 첫 여자친구, 제가 여자를 만나게 된 계기가 됐던 그 첫 여자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저도 풋풋한 연애 썰을 풀어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좋았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이분과 있었던 일을 얘기를 다 하면 사흘 정도 걸리기 때문에 헤어졌던 얘기 위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렌즈는 오렌지에서 새로 나온 것 같은 넬라 애쉬 그레이 색상을 꼈는데요. 처음 껴보는데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데 생각보다 파란 빛이 도는 렌즈. 아무튼 베이스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귀신 아니야? 그리고 눈썹을 그려주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족여행을 갔는데 파우치를 아빠 차에 두고 갔지 뭐예요. 다행히 안 갖고 간 제품들도 많이 있는데 한 40만 원 정도 썼습니다. 다시 사는데. 오늘도 블러셔 먼저 해주겠습니다. 따릉, 베이스 끝. 저는 평소에 안 쓰던 제품을 써서 화장하면 기분이 조금 좋아지거든요. 오늘은 기분이 안 좋은 얘기를 할 테니까 제가 잘 안 쓰는 하지만 되게 좋아하는 롬앤의 쿠로미 팔레트로 화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사실 좋은 기억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되게 많이 좋아한 건 맞는데 제가 21살 때 만난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28살, 빠른이라서 28살인데 29살로 이제 사회를 살아가시던 분이었고 저랑은 한 7, 8살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제가 30이니까 저도 그 나이를 살아봤잖아요. 28살이란 나이를. 나이 값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처음 만날 때 무슨 일을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되게 유명한 명품 편집샵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 저는 이제 그때 일을 하고 있긴 했지만 신분은 학생이었으니까 되게 어른이다, 멋있다 생각했는데 허위 매물이었어요. 그냥 그 사이트에서 포장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고 그 뒤에도 저를 만나면서 계속 되게 짧은 아르바이트, 하루에 막 4시간씩 일하는 그런 아르바이트 있죠. 풀타임 잡이 아닌 그런 일만 하던 분이었고 저한테도 항상 하는 말이 너랑 헤어지면 자기는 남자 만나서 결혼할 거다. 근데 그분은 완전 내추럴 born to be 레즈비언이었거든요. 완전. 근데 남자랑 그냥 결혼을 하고 싶은 이유는 뭐 사회에 녹아들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자기는 일을 하기가 싫대요. 일을 하기가 싫고 남자랑 결혼을 해서 남자가 이런 말을 하기가 참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남자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평생 일을 안 하면서 살고 싶다고 자기는 완전히 바이도 범성애자도 아닌 레즈비언이지만 남자랑 결혼할 거다라는 얘기를 내내 하던 사람이었어요.
뭐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걸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죠. 하지만 전 21살이었고 7, 8살 연하였고 연애를 하기로 했잖아요, 저랑. 저는 20살 때부터 계속 일을 해왔었고 그 언니를 만나면서도 계속 이제 일을 하면서 21살 때부터는 부모님한테 경제적인 지원도 안 받고 있는 중이었고요. 가치관이 좀 많이 달랐어요. 제가 이분과 사귀면서 3번 헤어졌거든요. 마지막 완전히 헤어진 것까지 해서 3번 다 헤어진 이유가 같은 바탕에서 오는 거지만 헤어진 이유가 3번 다 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언니가 말을 진짜 안 예쁘게 했어요. 그래놓고 아차 싶어서 바로 사과를 하는 편이긴 한데 뭔가 계속 저를 깎아내리려고 했던 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자세하게 얘기할 순 없지만 저번 영상을 보신 분이면 아시다시피 저번 영상은 욕인가 어딘가에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다시피 제가 진짜 어리고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21살이었어요. 여자랑 뽀뽀를 할 수 있는지도 몰랐던 앤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그 언니가 답답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사귄 지 몇 달 안 됐을 때 제가 좀 많이 부족했었나 봐요. 저는 이제 그분에게 저는 여자도 처음 만나보고 좀 미숙한 게 많은 거 안다. 언니가 천천히 다 알려주면은 제가 잘 따를게요.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랬는데 그 언니가 하는 말이 이럴 바엔 그냥 혼자 연애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줄 거면 너랑 연애를 왜 하냐 이러는 거예요. 사실 이거보다 더 심한 말이었는데 순화해서 얘기할게요. 아무튼 첫 번째 헤어진 이유는 그런 폭언을 듣고 너무 놀래서 막 울었어요. 막 울고 그 언니는 바로 미안하다. 말이 헛나왔다. 말실수를 했다. 미안하다 했는데 저는 이미 상처를 받았고 그때 이제 제가 천안에 살고 있었고 그 언니가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보통 천안 사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 천안 터미널 근처에서 많이 놀거든요. 천안 터미널 근처에서 데이트하다가 그딴 너랑 연애할 바에는 혼자인 게 낫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사과를 받고 하지만 상처를 받은 채로 그 언니 이제 서울에 가야 되니까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터미널 버스를. 기분이 안 좋아서 있었는데 그 언니가 갑자기 저한테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냥 핸드폰을 좀 보여달래요. 카톡을 좀 보여달래요. 그래서 왜 갑자기?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고 자기가 실수한 걸 알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자기 욕을 했을 것 같아서 검사를 해야겠대요. 개새끼가! 그러니까 우리 둘이 있었던 일인데 네가 바로 친구들한테 자기 욕을 했을 것 같다. 그럴 것 같아서 무서우니까 네 카톡방을 보여달라. 네가 그렇게 당당하면.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안 보여줬어요. 저는 원래 서로 카톡방을 보여주는 것도 싫어하고 카톡방 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굳이 왜 애인의 카톡방을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지가 잘못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얘기도 못했어. 둘이 계속 붙어있었는데 무슨 친구들한테 욕을 해요. 아무튼 그때는 기분이 나빠서 안 보여줬어요. 뭔 소리 하는 거냐고. 그날은 그 언니가 계속 카톡방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안 보여준 채로 이제 집에 보냈고 제가 집 가는 내내 너무 상처를 받아서 막 운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룸메이트랑 같이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집 가서도 우울한 거죠. 이제 집 가서도 우울하니까 룸메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여자친구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 룸메가 뭐 공감해주고 그리고 다음날이 됐는데 다음날이 돼도 이 상처가 안 낫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요. 하루 만에 계속 뒤질라고. 다음날이 돼서 언니한테 연락이 왔는데 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연락을 잘 안 받으니까 그 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막 울었어요. 난 어제 언니한테 들은 얘기가 너무 상처고 아직까지도 그 상처에서 못 벗어나겠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했냐. 이러니까 그 언니가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지금 당장 천안으로 가겠대요. 그래서 나는 싫다, 오지 마라 이랬는데 그 언니가 제 자취방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울고 불고 얘기를 하고 어쨌든 여기까지 와줬으니까 그래 그냥 풀자. 저 언니 개소리 하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닌데 이러고 풀었는데 아무튼 저는 룸메이트랑 같이 사는 자취방이었고 애인을 데려온 적도 한 번도 없었고 애인을 데려왔으면 룸메이트한테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는 제 룸메이트가 알바 중이었거든요. 근데 집에 왔는데 여자친구랑 저를 마주치면 되게 당황스러울 테니까. 그래서 그때 친했던 친구들 단톡방이 있는데 보통 단톡방에서 대화를 했어서 그 단톡방에 여자친구 지금 집에 왔어 라고 카톡을 했고 그 친구가 어제 일 때문에? 라는 답장을 했고 제가 응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다였는데 아무튼 그 언니가 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어찌저찌 풀었고 그 언니를 다시 버스터미널에 데려다 줬는데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핸드폰 좀 줘봐. 카톡방 좀 보여줄 수 있어? 카톡방 좀 보여줘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어제 있었던 일을 제가 제 친구들한테 다 얘기했을 것 같아서 무섭대요. 그래서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 단톡방에 그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집에 내 여자친구 와 있어. 어제 일 때문에 그래?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제 룸메한테 얘기를 했냐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했다. 난 어제도 집에 울면서 왔고 그래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뭐가 잘못됐냐? 이러니까 알았다면서 버스를 타고 집에 가더라고요. 근데 그 언니가 서울에 도착해서 저한테 카톡으로 헤어지자. 어떻게 우리 둘이 있었던 얘기를 남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헤어지재요. 저한테.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개소리 해놓고 저한테 헤어지재요. 그래서 그래요. 헤어집시다. 이러고 내리 울었어요. 개 같은 새끼. 쓰레기 새끼. 아무튼 그렇게 첫 번째 어이없게 이제 이별 통보를 받았고요. 그렇게 헤어졌는데 한 얼마 있었는지는 모르겠어.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여자친구보다 좋아했던 여자친구의 친구가 있어요. 제 여자친구의 친구분이 되게 박나래 같은? 엄청 사람 좋고 사람 좋아하고 잘 챙겨주고 막 먹을 거 챙겨주고 엄청 호탕한 성격의 언니였는데 그 언니가 저를 특히 잘 챙겨줬어요. 여자친구랑 사귀는 동안. 맨날 제가 이제 서울 갈 때마다 여자친구 보려고 서울 갈 때마다 그 언니가 있으면은 그 언니가 우영이 왔으니까 소고기 사줘야겠다. 뭐 우영이 왔으니까 맛있는 거 먹여줘야겠다. 너 우영이한테 잘해라. 맨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는 그 언니 때문에 오히려 그 여자친구와 되게 잘 사귀었던 시간이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저한테 엄청 잘해줬던 언니가 있어요. 근데 그 언니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 언니랑 밥을 먹으러 서울에 갔어요. 그 언니를 만났는데 그 언니가 대뜸 하는 소리가 우영아 언니 신내림 받은 거 알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언니가 몸이 조금 안 좋았는데 그게 신병이었대요. 그러고 사실 저한테 그렇게까지 잘해줬던 이유가 제 여자친구가 저를 소개시켜주는 날 카페였나? 저를 데리고 처음 갔는데 제가 들어오는 순간 제 뒤에서 후광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는 얘는 내 친구한테 엄청난 귀인이구나. 이거를 첫 만남의 눈치를 채고 있었대요. 그래서 사귀는 동안 둘이 제발 잘 사겨라 라면서 저한테까지 되게 잘해줬던 거였어요. 대박이죠. 완전 신기하죠. 그래서 그렇냐. 제가 생각해도 그 언니한테 저는 귀인인 것 같긴 하다. 그러고 그 언니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헤어졌던 여자친구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 언니한테 어이없게 차이긴 했지만 저는 아직도 그 언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언니가 자기도 아무래도 계속 만나봤으면 좋겠다. 한번 연락해보면 어떻냐. 자기가 좀 도와주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를 개같이 찾던 그 언니한테 연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언니를 이제 불러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너드 같은 거예요. 아니 진짜 집 밖으로 안 나갔나 봐요. 사람이 우중충해지고 머리도 그거 아세요? 하나도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무지성으로 기른 머리? 쇼컷이었는데 그런 채로 진짜 완전 히키코모리처럼 있다가 나온 느낌이더라고요. 머리 덥수룩하지 그냥 후드티 입고 나오지 했는데 오히려 좋아. 너무 그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니까? 뭐라 해야 되지? 저는 사실 약간 무지성으로 기른 머리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조금 마음이 더 가는 거 있죠? 또 완전 제 취향으로 생겼다고 했잖아요. 예쁜 꼭사슴 뭐 그렇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완전 상처받은 사슴 같고 털 관리 안 돼서 그래서 조금 더 마음에 들었달까? 그래서 아무튼 그날 얘기를 잘 하고 다시 사귀게 됐어요. 이제 두 번째 헤어진 얘기가 나올 건데 이게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헤어진 이유라고 하지만 사실 연애 초반부터 가지고 있었던 통틀어 문제예요. 근데 이제 그냥 각각의 이슈로 헤어지게 된 거지. 두 번째로는 사귀고 있었어요. 뭐 문제는 해결된 거 없었고 그 언니 원래 그런 사람이었고 근데 저는 여전히 그 언니를 좋아했으니까 그냥 뭐 사귀고 있었는데 그 언니의 잘못된 버릇 중에 하나가 자꾸 남의 잘못을 만들려고 해요. 예를 들면 진짜 어이없었던 거는 제가 뭐 언니한테 언니 진짜 바보야 언니 진짜 바보 같네 장난이잖아요. 누가 봐도 바보 누가 상처받아요? 상처받을 수도 있지. 아무튼 언니 진짜 바보다 이랬는데 말을 왜 그렇게 해? 완전 상처받았어 이러고서 미안하다 바보란 말이 상처됐으면 미안하다 기분 나빴을 수도 있지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미안하다 하면 미안해? 미안하면 나 뭐 해줘 약간 이런 타입이었거든요. 진짜 어이없어. 내가 바보라고 해서 받아낸 게 뭔지 아세요? 미안해? 미안하면 나 담배 사줘 이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하나 크게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친했던 게이 오빠가 있었어요. 게이. 그쪽은 게이. 난 레즈. 그 오빠가 이제 사진을 찍으시는데 저를 이제 사진 찍고 싶다. 그냥 컨셉 포토 같은 거, 스냅 사진 같은 걸 찍자. 그래서 저랑 제 친구랑 그 오빠랑 해서 사진을 찍다가 처음에도 이제 그 오빠가 말을 한 게 너만 괜찮으면 모텔을 빌려서 모텔에서 실내 촬영을 좀 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아무리 게이여도 게이다 레즈 하지만 아무리 게이여도 남자랑 모텔에 가는 거니까 여자친구가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먼저 양해를 구했어요. 여자친구한테 내 친구가 게이인데 나한테 사진을 찍자고 한다. 근데 모텔에 가서 사진 촬영이 가능하냐고 물어본다. 괜찮냐? 이러니까 괜찮대요. 당연히 괜찮대요. 그래서 그게 저녁 촬영이고 모텔에 들어갔다가 사진 촬영을 하고 그럼 나는 언니를 보러 가겠다. 그 사진 촬영을 이제 서울에서 하니까 사진 촬영 끝나고 언니 집으로 가겠다 이랬는데 괜찮대요. 오지 말래요. 다음에 보재요. 그래서 괜찮냐라고 계속 물어봐도 다 괜찮다. 웃음 이렇게 쓰면서 괜찮아. 필요하면 거기서 자고 와라. 시간이 너무 늦어서 못 보지 않냐. 저한테 너무너무 괜찮다. 그냥 그 오빠랑 사진 촬영을 열심히 하고 와라. 모텔 빌린 김에 거기서 자고 와라. 이러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좀 자고 가야 될 시간이기도 했는데 저는 택시 타고 언니를 보러 가려고 했는데 그 언니가 극구 사양을 해서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 네 맘대로 해. 그냥 그렇게 해.
이게 아니라 진짜 웃음 잘하고 와, 그냥 같이 자고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래서 사진 촬영을 하고 밤이 됐는데 연락이 안 되길래 나는 연락을 해보고 사진 촬영이 끝나면 그 언니가 아까는 그렇게 말했지만 언니를 보러 가려고 했는데 연락도 안 되니까 괜찮다고 했으니까 괜찮겠지 이러고 그 오빠랑 모텔에서 쪽잠을 자고 당연히 아무 일도 없었죠. 게이 나 레즈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아침 되니까 아침에 이제 차 있으니까 우리 집에 가자 이러고 그냥 이대로 누웠다가 이대로 일어나서 집에 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저한테 어떻게 남자랑 모텔에서 잘 수가 있냐 이러는 거예요. 네가 된다며, 네가 괜찮다며.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냐, 진짜 최악이다 이러면서 제가 가지 말라고 했던 여행이 있거든요. 어떤 여행이었냐면 대학교 친구들끼리 여행을 가자고 한 거였는데 그중에 제 바로 전 여친이 CC였어요. 그니까 같이 여행 가기로 한 그 대학교 동기에 전 여친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당연히 싫다 그랬죠. 싫으니까. 전 여친 있는데 왜 가냐.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둘이 사귀었던 걸 모르거든요. 그러면 더 짱나잖아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너 어떻게 남자랑 모텔에서 자냐. 너가 잘못한 거니까 나도 여행 보내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가 차서 그냥 갔다 와라 했어요. 저는 사실은 애인이 누구랑 바람을 필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절 두고 바람을 펴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도 없고 이제 핸드폰 검사 같은 것도 해본 적도 없고 기분이 나쁘고 질투할 만한 상황은 있을 수 있어도 애인이라는 사람이 바람을 필 거라는 생각은 없었어서 사실 전 여친이랑 여행을 가도 친구들끼리랑 여행을 가고 싶은 거겠지. 근데 저러는 거겠지. 뭘 큰일이 있을 거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다녀와라 이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녀오셨고요. 나중에 보니까 아주 둘이 단란하게 셀카도 찍으시고 그러셨더라고요. 아무튼 그 언니가 여행을 갔다 왔고 사실 단란하게 셀카 찍은 거 뭐 그럴 수 있지 쓰레기야. 아무튼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이 일이랑 별개로 별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생각해보니까 시간 루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여행을 갔다 와서 한참 뒤에 그 언니가 저희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내내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언니는 제가 책상에서 일하고 있으면 저희 집에 놀러 와서 일하는 저를 냅두고 저의 뒤에서 제 침대에서 그냥 잠을 잤어요. 그게 일상이었는데 그날도 그 언니는 잠을 열심히 주무시다가 그 터미널 막차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다 말고 언니를 깨웠어요. 언니 막차 시간 다 돼가요. 언니 집에 가야 되니까 이제 일어나요. 버스터미널 가요 했는데 그 사람이 전 여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잠결에. 이름을 뭐라 그러지? 저희 딸내미 유나라고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제가 언니 일어나요 했는데 유나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잠결에 전 여친 이름 부르는 건 상관없어요.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이건 진짜 무의식이고 습관이고 당연히 애인이 기분 나쁘다면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지만 저는 사실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리고 제대로 듣지도 못했어. 유나야 이러는데 유나 누구더라? 전 여친 이름이네? 하는 느낌이었고 사실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언니가 잠이 깨면 놀려줘야겠다 한 거였는데 그 언니가 일어나면서 이제 잠결에 유나야 해놓고 내가 방금 얘기한 거 그 유나 아니야. 나 지금 일하는데 자기 알바하는데 거기에 유나라는 사람이 있어서 꿈에 나와서 그 유나를 부른 거래요. 아무것도 안 물어봤는데 그냥 언니 뭐라고? 했는데 자기 혼자 성질을 내면서 그 유나가 아니라 다른 유나다. 오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제가 이제 컴퓨터 책상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응? 하니까
그 언니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면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상황 파악이 안 돼서 그렇게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지 혼자 찔려서 저러는 거 보면 빡치는데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언니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면서 사과를 하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거를 원래 문제를 안 삼기로 했는데 이걸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고 좀 오만 가지 생각이 많아져서 그 사과하는 언니를 뒤로 하고 일단 알겠는데 나 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나 베란다에 가서 생각 좀 하고 오겠다. 언니 이 반응 너무 당황스럽다. 하고서 베란다에 가서 창문을 열고 바람을 좀 쐬고 있었어요. 바깥쪽을 보면서 서 있었는데 그 언니가 그러니까 등 뒤죠. 등 뒤에 베란다 문을 이렇게 열더니 근데 창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 뒤가 이렇게 문 빼꼼 열고 얼굴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화났어? 이러는 게 그래서 대답을 안 했어요. 그냥 밖에 보면서 정색 빨고 그 언니 쳐다도 안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인다 했잖아요. 뒤에서 베란다 문을 스르륵 닫대요. 그래서 나가서 얘기를 해야겠다. 그리고 베란다 가기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버스 시간 다 됐으니까 나가자. 근데 나 잠깐 바람만 쐬고 올게. 버스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겠다라고 했었어요. 아무튼 베란다에서 이제 화를 좀 식히고 있는데 그 집 안에서 도어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도어락이 닫히는 소리가. 그래서 응? 그래서 베란다에 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응? 전화를 했어. 전화를 해서 언니 어디야? 그러니까 너가 화난 것 같아서 데려다 주기 싫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먼저 버스를 타려고 버스 터미널에 왔대요. 나 가는 중이래요. 제가 화가 났던 건 전 여친 이름 불러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태도였어. 내가 데려다 주겠다고 했잖아. 그리고 자기가 잘못을 했다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고. 근데 그거를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회피를 하려고 하는 걸로 저는 느껴졌거든요. 제가 베란다에 있다가 데려다 준다 했는데 왜 지 혼자 가요? 말도 없이. 그냥 간다고 말을 하던가, 혼자 가겠다고 말을 하던가, 그냥 자기 혼자 문 열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가고 있다길래, 그래, 가라. 알았어. 하고 끊었는데 그 언니도 마지막을 느꼈나 보죠? 가고 있다던 분이 다시 돌아와서 5분도 안 있어서 제 집 문을 열고 그냥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라고 했어. 근데 안 되겠다. 또 무릎을 꿇어. 왜 이렇게 무릎을 꿇는 건지 모르겠는데 또 무릎을 꿇고 미안하대요. 미안하다고. 너무 자기 맘대로 행동해서 미안하대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전 여친 이름을 얘기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꼴도 보기 싫어서 제가 살면서 애인이랑 싸우면서 욕한 적도 없고 소리 지른 적도 한 번도 없거든요. 이때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애인한테 소리를 질러봤어요. 나가! 이러고 제가 목소리가 진짜 큰데 성량에 놀랐는지 나가더라고요. 아마 그 옆 동네까지 들렸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또 어이없게 두 번째로 헤어졌어요. 두 번째로 헤어지고 그동안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이랬는데 여전히 계속 그 언니가 생각났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을 만났던 게 이번엔 좀 오래 헤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인스타로 연락이 와서 연락을 하는데 한 달 동안 연락만 했어요. 타 지역에 살아서. 근데 그 사람이랑 연락하는 동안 그 사람이 되게 괜찮아 보였거든요. 연락만 하는 동안은. 근데 그때 그 신내림 받았던 그 언니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우영아,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연락하는 사람 있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언니 어떻게 알았어요? 저 요즘에 새로 연락하는 언니 생겼어요. 이래서 그래? 근데 우영아 그 사람이 좋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좋아요. 그리고 되게 좋은 사람 같아요. 이랬는데 그래 우영이가 좋다면 할 말은 없지만 언니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좋은 사람 같아요. 일단 만나볼게요. 했거든요. 근데 진짜 재수 싹바가지가 없는 놈이었어요. 남을 품평하는 게 엄청 습관화된 사람이었고, 저한테도 계속 살 빼라, 살처진 거 봐라, 너 이거 살쪄서 그렇다. 처음 만났는데 거의 이러고, 그냥 길을 가는 동안도 저 남잔 너무 말랐다, 멸치 새끼다. 그러면서 다음에 지나가는 여잔 너무 뚱뚱하다, 살 좀 빼야겠다. 저 사람은 이걸 해야겠고, 저 사람은 이걸 좀 해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랑 3일 만나고 서로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헤어졌어요. 그 언니도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그 언니 말 그대로 재수가 없는 새끼였더라고요. 그러고 한참 있다가 그 신내림 받은 그 언니한테 연락이 또 와서 서울로 그 언니를 만나러 갔어요. 서울로 그 언니를 만나러 가서 밥을 먹는데 이번에는 그 언니가 먼저 이제 여자친구랑 다시 만나봐라 이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먼저 사실 저 아직도 그 언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너가 그렇게 말을 해서 하는 말인데 사실 걔가 너한테 좋은 애는 아닌 거 안다. 너무 잘 아는데 친구 마음에 너는 걔한테 너무 좋은 애니까 둘이 마음이 있다면 다시 만나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음이 있던 상태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으니까 한 번만 만나보고 싶어요 라고 해서 또 그 제가 좋아하던 여자친구의 친구를 만나러 간 김에 다시 헤어졌던 그 언니를 불러서 두 번째 재회를 했어요. 그 언니는 또 히키코모리 머리를 했고요. 또 히키코모리 복장을 하고 나와서 좋았어. 좋았나 봐요. 문제죠. 왜 그게 좋았을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언니랑 두 번째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세 번째 얘기가 제일 길 수도 있는데 그 언니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어요. 처음에 말했다시피 돈에 그렇게 욕심 없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심해도 너무 심했어요. 어쨌든 어린 여자친구가 있고 본인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언니는 저를 만나면서 진짜 하루에 4시간 정도 하는 아르바이트 잠깐 하는 거 아니면 한동안은 아예 직업이 없었거든요. 당연히 아예 돈도 없고 저랑 8살 차이가 나는데 데이트 비용은 사귀는 내내 제가 한 90% 냈고 그 두 번째 재회를 한 그 시점에는 그 언니가 아예 일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데이트 비용을 제가 100% 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20살 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21살 때 이미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돈은 벌고 있었어서 저한테 크게 문제는 안 됐는데 그 태도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언니가 약간 창피한데요. 저희가 데이트 통장을 썼었어요. 그것도 제가 먼저 쓰자고 했고, 왜냐면 그 언니가 자격지심이 너무 심해서 너무 허튼 소리를 많이 하니까 항상 제가 모든 걸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니한테 자존심이라도 챙겨라 하고 데이트 통장을 하자. 카드는 언니가 갖고 있어라. 대신 낼 때마다 언니가 그 카드를 냈으면 좋겠다. 서로 처음에 뭐 한 30만 원씩 넣어두고 한 달 동안 데이트를 하자 했는데 저희가 이제 타 지역에 살다 보니까 항상 만나면 이제 숙박업소를 갔어야 됐고 밥 사 먹지, 커피 사 먹지, 담배 사주지? 그러면은 한 달에 30만 원씩 모은 걸로 택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만한 돈도 없으니까 이제 몇 달이 지나고선 그냥 제가 거기다 돈을 넣어주고 그 언니가 그 카드를 쓰는 형식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차라리 우리 데이트할 때 쓰면은 말을 안 하겠어. 근데 그 언니가 그 카드를 갖고 있으면서 점점 용돈 카드로 쓰는 거예요. 개새끼가. 아니, 제가 PC방을 싫어해요. PC방을 싫어하고 게임하는 거를 이해는 하지만 취미 정도였으면 좋겠는데 그 언니가 4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알바를 하고 하루 종일 뭘 하냐. PC방에 가서 게임을 해요. 취업 준비, 자기 개발, PC방 가서 게임을 해요. 근데 그거를 돈이 없으니까 제가 준 데이트 통장 카드로, 근데 이젠 데이트 통장 카드가 아니죠. 그냥 용돈 카드로 제가 언니한테 언니가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을 것 같으면 그 통장에 있는 돈으로 밥을 사 먹어라.
밥 먹는 거는 괜찮다. 나 언니가 안 굶고 다녔으면 좋겠다.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언니가 자기 담배 사는 돈으로 그걸 쓰고 PC방 갔다가 그걸로 결제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뭐라고 했어요. 언니 근데 이거를 PC방으로 쓰는 거 언니 담배값으로 쓰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이랬는데 미안하대요. 다시는 안 그런대요. 근데 카드 내역 보면 뻔히 나오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새끼인가. 근데 그러고 평소에도 어땠냐면 저한테 가방을 샀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뭐 엄청 비싼 가방 아니고 그냥 자기가 샀던 가방. 백팩을 하나 샀길래 나 이거 가방 샀어. 그래서 예쁘다 이러니까 저번 달부터 가방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너가 안 사줄길래 내가 샀어 이러는 거예요. 개새끼가. 저 21살. 그 언니 28살. 그리고 저한테 뭐 1+1 하는 스킨이라면서 주소를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좋은 거예요? 이러니까 이거 1+1 하니까 너가 이거 사서 하나 나 주면 되겠다 이러고 게다가 그 언니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랑 헤어지면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일을 안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저랑 헤어져 있었던 그때 지가 자주 가던 편의점에 있는 어린 남자 알바생이랑 썸을 탔던 거예요. 그거는 뭐 나랑 헤어져 있을 때니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저랑 다시 사귀고 그 남자랑은 당연히 이제 끝내라 라고 했는데 어느 날 그 언니가 저한테 바나나 우유 기프티콘을 보내는 거예요. 일 열심히 해 이러면서. 근데 저는 저 촉이 줬거든요. 싹 촉이 도는 게 이 새끼가 나한테 기프티콘을 줄 리가 없는데 이러고 이거 그 남자애가 줬지 이러니까 맞아 미안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썸 탔던 남자애가 준 기프티콘을 저한테 지가 주는 양 일 열심히 해 라면서 이제 선물로 주고 막 그러기도 했고 그리고 생일 선물이었는지 1주년 선물이었는지 저한테 시계를 선물해줬었어요. 근데 엄청 비싼 것도 아니고 처음 보는 건데 흰색 스트랩에 흰색 그 실리콘 스트랩에 그냥 손목 시계를 선물해줬는데 저는 받은 게 하도 없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시계가 맨날 차고 다니고 완전 제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맨날 차고 다니고 근데 제가 무슨 친구랑 락 페스티벌에 갔다가 그 시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시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락 페스티벌에서 막 울고 그랬거든요. 그 시계를 제가 너무 좋아했는데 내 여자친구가 준 선물 너무 좋아했는데 그리고 그 언니가 엄청 속상해할 것 같은데 그 시계를 잃어버린 거를 말을 안 하고 다시 내가 사놔야겠다 하고 그 시계는 잃어버렸지만 시계 케이스는 이제 집에 있었기 때문에 시계 케이스를 검색을 해봤거든요. 키비야! 안녕하세요. 저희 고양이랑 함께 할게요. 저희 고양이가 안아달라고 하니까. 너 내려가. 그 시계를 다시 사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시계 케이스에 있던 시계 이름을 검색을 했는데 제 생일 선물이었거든요. 거의 1년 정도 사귀었을 때. 쿠팡에서 19,800원에 파는 시계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되게 현타가 많이 왔었어요.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다시 안 샀어요. 어느 날은 둘이 커플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쇼핑을 하는데 너무 둘한테 너무 잘 맞는 티셔츠가 있어서 언니 이거 커플 티셔츠 하자. 나 이거 너무 갖고 싶다. 그 당시 가격으로는 좀 비쌌어요. 하나에 5만 원? 이거 둘이 하면 10만 원 정도? 그냥 보세요 옷인데 사실 엄청 비싼 건 아니죠. 이거 커플티 하자 이랬는데 그 언니가 그딴 거 너나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그딴 식으로 해 이래서 집에 와서 뭐라고 했는데 그 언니가 미안하다 사실은 내가 너무 못나서 그랬다. 나도 하고 싶었는데 내가 그걸 사줄 돈이 없어서 괜히 방어 기제로 그렇게 승질을 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그때 저는 좀 마음이 많이 상해 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제 사귈 때는 세 번째 사귈 때는 그 언니가 일을 아예 안 하는 상태여서 그냥 저희 집에서 살았거든요. 저는 그때도 당연히 일을 하고 있었고 제가 일을 하면 그 언니는 제 뒤에서 잤어요. 제 뒤에서 맨날 자고 핸드폰하고 먹고 제가 사주는 밥 제가 해주는 밥 먹고 저는 일하고 그 언니 자고 그러던 중에 그 언니랑 제가 고추 참치를 안 먹어봤거든요. 그때까지.
그래서 그 언니가 갑자기 고추 참치가 먹고 싶다길래 아, 나 고추 참치 안 먹어봤는데 먹자. 이래서 고추 참치를 사서 그냥 밥에 먹는데 그 언니가 저한테 나는 너가 너무 좋아. 너랑 있으면 너무 행복해. 너랑 있으면 평생 고추 참치만 먹어도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그때는 그 언니한테 너무 많은 실망을 했고 더 이상 기대하는 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언니가 고추 참치만 먹어도 너랑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속으로는 그 고추 참치도 내가 산 거잖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들면서 뭔가 딱 와닿았어요. 아, 이 언니는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이 언니를 좋아하고 이 언니를 기다려봤자 우리 벌써 만난 지 1년이 넘었는데 이 언니는 나랑 만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거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고추 참치 때문에. 그래서 그 언니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친구를 만나서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 언니는 일을 안 할까? 이러니까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언니 연금이 넌데 일을 왜 해? 하는데 너무너무 뼈저리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언니한테 연락을 해서 짧게 말하면 뭐 언니 돈이 없어서 싫어요 라고 헤어져요 라고 했고 길게 얘기를 해보자면 나도 평범하게 커플티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언니가 사주는 거 받으면서 보란 듯이 되게 잘난 연애는 아니더라도 평범한 연애는 하고 싶다. 근데 나는 언니를 1년 넘게 기다렸는데 언니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더 이상은 기대가 안 되니까 언니랑 헤어지고 싶다. 이제 그만 만나자. 라고 했더니 그 언니가 아, 미안하다 하면서 이제 며칠 있다가 국가지원금 들어오는데 조금만 더 참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실망을 해버려서 그대로 이제 헤어지자 하고 차단을 했고요. 그렇게 첫 여자친구랑은 개같이 이별했고요. 여담으로 그 언니랑 헤어진 지 1년이 넘었을 텐데 제가 그 언니를 차단했었거든요. 제가 원래 애인을 차단을 안 해요. 전 애인을. 그냥 귀찮아서 차단을 잘 안 하는데 그 언니한테는 계속 연락이 올 것 같아서 차단을 했는데 되게 갑자기 그 언니한테 대한 마음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질 때 있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톡 차단을 풀고 그 언니 프사를 보려고 했어요. 근데 카카오톡 차단을 풀어서 프사를 보는데 뭐 바뀐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김샜다 이러고 다시 차단하는 걸 까먹은 거예요. 그냥 어차피 전애인들 차단을 잘 안 하니까 그냥 까먹은 채로 살았는데 1년이 좀 넘은 시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지 차단을 푼 지 얼마 안 돼서 그 언니한테 장문의 메시지가 온 거예요. 난 차단당한 것 같아서 너가 이거 못 볼 것 같지만 또 이렇게 보낸다. 아직도 너가 너무 그립고 너한테 너무 미안하고 너를 보고 싶다. 푸념할 데가 없어서 이제 차단당했지만 나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다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헤어진 지 1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어머에 확인을 해버린 거죠. 어머 안녕하세요. 언니 잘 지내세요? 이러니까 그 언니가 너무 놀라가지고 볼 줄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근데 연락 받아줘서 고맙다고 혹시 전화해도 되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기 싫어요 이러니까 그 언니가 제발 전화 한 통만 하자 목소리 듣고 싶다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도 왔던 것 같은데 안 받았던 것 같고 사실 조금 재밌었거든요. 1년 넘어서 전 여친한테 계속 연락이 왔다는 것이. 근데 제가 만났던 그 사람이 너무 나약한 사람이었어서 막 가지고 놀고 싶은 마음은 안 들더라고요. 그냥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언니는 제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저는 안 했다. 하루 종일 언니 생각이 한 번도 안 난다. 그러니까 언니도 그만 잊고 잘 살아라 이러고 그냥 다시 차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지옥의 제 첫 여자친구 썰이 끝났고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난 걸 후회하냐라고 하면 절대 아니에요. 나쁜 얘기밖에 없지만 그냥 그 사람을 좋아하는 자체로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고, 그러고 아, 이런 사람은 안 되겠구나 하는 교훈도 있었고요. 이렇게 화장이 끝났고요. 저는 그러면 옷을 갈아입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는 이렇게 옷도 입고 목걸이도 하고 왔지만 사실은 나갈 데가 없어서 이제 클렌징 할 거거든요. 첫 여자친구와의 썰은 이게 끝인데요. 저의 재회를 도와줬던 그 신내림 받은 언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재밌는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언니. 결혼은 하셨어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전 잘 지내요. 언니는 조금만 덜 잘 지내세요.